제가 오픈에 관여한 점포가 20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자영업의 위기가 편의점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점포 사이즈를 키우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유동인구 숫자는 사실 저희가 출점을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판단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탁현욱이라고 하고요. 이제프 리테일의 개발 입장을 맡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입사했으니까 올해가 24년 차. 와, 완전 예. 초창기였던 거죠. 초창기이기도 하고 무작것 없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입사할 때가 IMF가 터졌을 때였어요. 되게 어려웠습니다. 직영점 매니저 생활도 했었고요. 영업 담당 또 한 5년 정도 했었고요. 2002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고 개발팀장으로는 한 10년 정도 했고요. 본사 개발기획팀장으로도 2년 정도 일을 했고 현재 개발부장은 5년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가 오픈에 관여한 점포가 한 20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CU가 지금 한 15,000개니까 8개 중에 1개는 부장님이 하신 거네요. 물론 중간에 폐쇄한 점포도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편의점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 하나의 편의점이 만들어지려면 그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점포, 하나는 사람입니다. 네. 저희 업계용어로 점포를 물건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사람을 가망객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현실을 좀 말씀드리면 IMF 직후에 네. 편의점이 비약적인 성장을 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서 그랬습니다. 하나는 대대적인 경리해고 창업 희망하시는 분들이 막 쏟아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나라에서 경기 부양이 최고는 건설이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상권들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축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상가들이. 물건도 늘었고 사람도 늘었고 물론 이제 한동안 난기점이 일어나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일정 정도 뭐 상생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하나의 또 전화위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방금 말씀하신 거는 물건도 그렇고 가망객도 그렇고 어쨌든 편의점 입장에서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요도 그만큼 늘어났어야 이제 이게 성장이 되는 걸 텐데. 그러니까 이제 수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최근 들어서 재래 유통이나 오프라인 유통 이런 자영업 구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사회적 그 자영업의 위기가 편의점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편의점 쪽의 그 니즈가 점포 사이즈를 키우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저는. 근데 고민스럽잖아요. 매장 면적이 크면은 따라붙는 게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편의점 트래픽스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주변에 문 닫고 있는 그뭐 각종 빵집, 식당, 분식집 이런 수요를 편의점이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사이즈가 작으면은 이걸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편의점이 저도 이제 세계에서 제일 작다. 제가 일본, 대만, 중국 다 가봐도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커요. 맞습니다. 3, 40평, 뭐 일본은 네. 50평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형화 돼야 된다라고는 이제 많이 저도 기사를 썼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편의점이 많은 상황에서 어느 하나가 대형화 된다고 해도 임대료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대형화와 통폐합이 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폐합은 더디게 진행되면서 대형화가 되면은 너무 리스크가 큰 출점이 아닌가. 저는 과도기라고 봐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트래픽스를 올릴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 편의점 미래는 없고요. 편의점의 성장에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이제 물건들이 뭐냐면 30평에서 50평 사이즈, 최대한 7, 80평까지 되는 중대형 슈퍼들을 많이 주목을 해요. 과거와 완전히 다른 패턴인데 동네에 소미업 패자는 동네 슈퍼였어요. 난공불락이었어요. 가진 권리금을 제한해도 끄떡도 안 했고요. 근데 지금 나와요, 그런 물건들이. 물류 공급이 어려워졌대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유통 쪽이 물류에 있어서 공급 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수기에 예를 들어서 삼다스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참이슬 소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는 사실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리베이트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많이 줄었거나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수익을 못 맞추는 거예요. 2월 달에 금천의 롯데마트 999를 저희가 인수해서 바꿨습니다. 70평짜리. 통으로? 예, 바꿨습니다. 와. 뭐 이런 사례는 전국에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게 차지하는 포지션이 얼마나 되느냐 전체 개점에서 네. 라고 물어보면 대세는 아니에요. 대세는 아닌데 어떤 편의점 앞으로 가야 될 어떤 미래의 단초를 보여줄 수 있다. 한 3만 개 돼요. 저희 편의점으로 바꿀 수 있는 슈퍼만 하더라도 전국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봐야 될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상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이 사업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저희도 몇 번의 위기가 있었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편의점 창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입지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론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과거에는 입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상적인 입지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겁니다. 번화한 거리에, 사거리 코너에 2, 30평 매장, 유동인구도 많고 그렇죠. 대중교통 요충지에 근접해 있고 동네 주택가 보면 뭐 대로변을 끼고 있고 네. 이면도로 뒤쪽에는 주택들이 빡옥히 채여 있고 그 딱 보면 미니스탑의 모습이에요. 미니스탑이 지향하는 그 점포의 모습이고 근데 요즘 좀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이제 편의점 개발의 하나의 되게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주정차 편의성이 좋아야 된다. 보통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동 수단이 차들이잖아요. 도심도 최근에 차량을 통한 접근이 많아졌어요. 그 대로변 코너 보시면 차 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대로변 코너보다는 일면이지만 정면길이 확보하고 차 대기 편한 또는 이렇게 가변차로가 있어서 이런 자리들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고요. 뒤로 확 후퇴해 있어도 많은 차량을 댈 수 있는 지들을 오히려 최근에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편의점 뭐 아무리 그래도 걸어서 오는 동네 물론 그렇죠. 주민들이 제일 많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많이 달라지는데 대로변을 끼고 있고 로드 매출인 유동인구도 있지만 유동 차량도 있거든요. 이것까지 함께 볼 수 있다면 훨씬 점포 매출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입지보다는 상권입니다. 어떤 상권에 들어가야 되나요? 결국 점포의 매출을 이루어주는 거는 거기에 살거나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놀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루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가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배우 숫자입니다. 두 번째는 경합도는 어떤가. 세 번째는 생활 주동선상에 위치하면 좋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여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보 동선뿐만 아니라 차량 동선도 되게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면 굳이 코너 각지 그런 조건들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게 요즘의 트렌드이긴 합니다. 뭔가 이렇게 딱 정답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편의점이 너무 포화되다 보니까 정말 잘 되는 데는 한 5%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겨우 먹고 산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비슷한 맥락 말씀드리고 네. 싶었던 게 결국 위치보단 상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결국 상권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몇 개라고. 근데 거기에 대부분은 다 들어가 있지 않나, 편의점이 핵심 상권에는. 그런 데는 지금 다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어디에 내야 되느냐, 들어가 있는 거 옆에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가능성을 말씀드렸던 게 아까 슈퍼 전환이 있을 거고요. 또는 신규 택지가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입지가 될 수 있을 거고, 편의점 상권이 되게 조밀조밀해 보여도요. 상권 반격이 얼마가 한 편의점의 상권이냐라고 정답은 없어요. 지역의 특성이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배우의 특성이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전히 상권 세분화의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배후 인구랑 유동 인구죠. 근데 유동인구는 사실 번화 상권이라든가 유흥가 상권 정도만 저희 참조를 하고요. 유동인구 숫자는 사실 저희가 출점을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에요. 배후 인구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만들어 놓으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종이 브랜드가 창업이 유망한가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이제 다점포율을 보거든요. 브랜드에서 가게를 2개 이상 운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편의점은 저희가 이제 7년째 조사를 했는데 2015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막 저희가 17개 하시는 분도 만나봤는데 지금 2개 빼고 다 정리하셨거든요. 네. 다점포 점주들이 점포를 정리할 때는 뭔가 장사가 안 되거나 전망이 안 좋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창업을 해도 되나요? 기회는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서양경의 변화라든가 편의점이 유통 채널에서 가져가는 어떤 포지션의 상승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가 워낙에 사회의 안전망이 열악하다 보니까 창업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편의점업이 다른 상대적으로는 적죠. 근데 물론 이익도 적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 투자, 공동 이익을 배분하는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점포의 단순 수익률로 본다면, 절대 액으로 본다면 적을 수는 있지만 투자 대비 수익률로 본다면 그렇게 비관적인 전망이나 아니면 결론을 이끌어낼 필요는 없다. 한 가지 좀 딜레마는 있어요. 편의점 창업이 진입장벽이 낮아요. 장사 초보자들이 많이 하고 나서 장사가 돼도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관계지향적인 품을 가지신 분들에게 유리한 법이다. 점포 매출 올리는 노하우는 이죠.